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을 하면서 주식시장과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시장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혼자 걸어가기 어렵고 지금의 시장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 멤버십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을 분석하고 좋은 업종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멤버십은 멤버십 전용 카톡방이 있고요. 매주 1회 라이브 방송,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업종과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함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실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셔서 저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은요,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두 개의 파가 오래전부터 대립을 이루었던 것이 지금도 또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는 워낙 많은 내용과 속보가 좀 뜨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증시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았고 원유 가격도 순간 급등할 것 같았지만 사실상 별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이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마스의 이제 무장 단체 세력인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전쟁이 과거 아랍의 붐처럼 원유 가격, 에너지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사태는 현재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전쟁으로 해서 증시가 빠졌던 것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해당 전쟁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든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친 사람과 사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뭐 막으려고 한다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보았을 때는 사실 지금과 같이 증시가 빠졌을 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조금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을 줬을 때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지금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세력이 싸우는 건데 사실 이 하마스 뒤에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는 것은 뭐 정말 많은 정보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큰 손인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가 전쟁이 엄청나게 확산되느냐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보거든요. 자, 최근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란이 하마스의 배후가 우리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하마스를 지원해준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너네가 최근에 자산이 동결됐던 것이 풀어지면서 받았던 그 돈으로 지원해준 게 아니야? 이런 의문점이 많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 미국과 이란의 서로 인질극 교환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 한국에다가 원유를 팔아서 받아야 될 대금, 그러니까 약 8조 원 정도가 다시 송금이 됐는데 그게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19일에 국내 자금이 이란에 동결됐던 자금이 성공적으로 이전됐다라고 했는데, 야,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로부터 불과 한 2주 뒤에 지금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너네가 준 돈 때문에 이 전쟁이 발생한 것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요. 백악관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개입의 증거를 아직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백악관 자체에서는 이란이 배후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붙이기 위한 행동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란한테 너네 때문이야 라고 다시 관계를 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란이 개입하지 않은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기사에 하마스의 이 자금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게 코인 자금에서, 가상화폐 자금에서 발생했다.
수천만 달러를 모아놨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배후에는 이란이 없다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국가와 무장단체 세력의 어떤 내부 분쟁으로 되고 그 내부 분쟁에 어떤 조금 이게 곁다리로 껴드는 국가들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큰 전쟁으로 번질 만한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다.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사망자 중에 미국인이 1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추가 군사 자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블링컨도 지금 갑자기 수일 내에 군사 지원 재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연히 미국인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절대 제스처를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군사 지원 등의 대리전 양상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리전 양상을 갖다라고 해서 이게 증시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위기를 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의 분쟁이 전 세계 과거 어떤 코로나처럼 뭐 물류망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산유국이라서 어마어마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불러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대리전으로만 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증시에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개입이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중동 전쟁의 확산이에요. 아직까지는 무장단체 세력들, 뭐 헤즈볼라 같은 이 세력 단체가 들어오곤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우디가 개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사우디가 원래라면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무장단체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마스를 지지한다가 아니에요. 무장단체 세력을 사우디의 빈살만이 하마스를 지지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것이지 이 해석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의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니파의 대장인 사우디가 시아파의 무장단체 세력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것은 상황상 지금 현재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의 확산에서 이 사우디가 개입을 하냐 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중동 국가들한테 이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라는 게 메인이 나서서 전쟁하지 않고 그냥 대리전으로만 추가적인 군사와 어떤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인력만 조금씩 부가적으로 투입해서 메인전 국가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세계 5차 대전 뭐 어마어마한 전쟁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기사들에 우리가 조급해할 만한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모든 중동 국가들이 원유에 대한 감산, 그러니까 원유에 대한 감산은 왜 나오냐면 미국이 너무나도 과도한 개입을 하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이 석유 전쟁을 과거 같은 치킨 전쟁을 막 펼칠 수도 있고 원유 감산으로 반대로 원유 감산을 다 때려가지고 원유 가격을 폭등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확률은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유 감산에 대한 공조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그래서 중동 전쟁의 확산, 원유 감산, 사우디 개입 이런 것만 아니면은 지금 당장 에너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만한 요소는 없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도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6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 석유 거래량의 무려 20%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20%가 그냥 중단이 되는 거예요. 또한 액화 천연가스 전 세계 거래량의 LNG의 3분의 1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특히 한국은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공급량이 무려 9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비중에서 중동산이 80%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적인 공급을 받는 그 메인 통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 길을 이란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서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원유 가격뿐만 아니겠죠. 액화 천연가스까지도 가스 가격까지도 폭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원유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을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될 거고요. 전쟁이 확산되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주식들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유 가격도 잠깐 하루 4% 정도 올랐지만 아직은 그렇게 높은 추세가 아니고 여전히 80불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다. 하지만 만약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나 다른 국가들의 참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발빠르게 이동해야 돼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순간 고민할 것도 없이 에너지 가격들은 폭등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모르고 지속적인 속보가 갑작스럽게 막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양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실시간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지만 과거와 같은 아랍의 붐의 그런 느낌의 중동 전쟁은 아니다. 산유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분쟁 정도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증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한민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죠. 이유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안정이 됐어요. 어제 새벽에 보스틱 연은 총재가 중동 전쟁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진짜로 금리 인상을 안 올린다라는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전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로 이제 적어드리긴 했지만 보스틱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로간 델러스 총재 이 사람도 얘기를 했죠. 채권 수익률 상승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제퍼슨 연준 이사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미래 금리 방향성을 설정할 때 높은 채권 수익률을 염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은 이미 제약적인 금리 인상의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바로 다음날 보스틱 연은 총재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이 이제 내려온다.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증시를 더 이끌었다. 즉 지금은 중동 전쟁에 대한 에너지보다 미국의 금리 정책과 미국의 채권 금리가 훨씬 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중동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데이터와 미국에 대한 발언들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동 전쟁에 대한 에너지가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과 채권 금리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제가 전반부에 말했던 어떤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 이 확산도 대리전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메인 국가들의 진짜 실질적인 참여, 원유 감산, 혹은 사우디의 직접적인 개입, 혹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괜찮고 그게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장에 단기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폐배터리와 관련된 규제 법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이슈도 있고 특히 한국의 또 CBDC 관련된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 진행 정책들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주 최근에 눌림을 좀 주었던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전쟁이 확산돼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만한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어느 국가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루빨리 이런 전쟁이 빨리 종료가 돼서 그들에 대한 평화도 좀 오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조금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해 볼 만한 업종들이 어디가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